예, 반갑습니다. 예. 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이게 제시를 하는 게 제가 뭐 싹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이론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기본적 이론은 다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주만 보려고 하면 앞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접근의 논리나 남이 쓰는 걸 자꾸 보면 실제로 그게 배우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배웠다라기보다는 내 사주 보는 거 옆에서 앉아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사가 굉장히 디렉토리하게 짜져 있어요. 그냥 말 자체가. 이 대사가 들어올 땐 이 말이 나가고가 정확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하도 옆에 있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오면 이 대답 나가는구나. 이 대답 나가는구나. 그 정도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툴이 있다는 거죠. 그 툴이 짜지면 저도 이렇게 사주 딱 보는데 탁 한눈에 안 들어오면 하나의 실마리를 가지고 잘 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글을 적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 적는 방식을 가지고 처음에 쭉 월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뭐 우리가 사주 보러 다니신 분들 알잖아요. 연에 월에 뭐가 있으니 뭐 몇 월에 거목으로 태어나 딱 이렇게 하면은 이서부터 말이 시작되면 이제 대사가 시작되면서 풀어나가기 시작되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실 이때까지 뭐냐면 전부 일단 해놓고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문제점만 사실 풀자는 데 사실 목적이 있으니까, 실제 해보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어떻게 앞으로 풀든 뒤로 풀든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실제 예를 가지고 하는데 이걸 많이 하면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은 우리가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푸는 실마리들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해다 개해 경인 정축. 이걸 왜 경인일주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경인일주에서 경인일주를 제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경인일주만 오면 공짜 먹는 기분 있잖아요. 이상하게. 왜 전부 다 자기 일주는 좋잖아요. 누가 오면 연구해 놓은 게 많아 놓으니까. 그래서 좀 쉽자고 한 거죠, 사실은. 이래 놓고 자 사주 봐주세요 이래 하면 이제 깜깜하잖아요. 이제 땀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틀리면 웃잖아 이러는데 이게 하나하나 그냥 풀면 돼요. 우리 격용설대로 하자면 이제 우리가 월부터 이렇게 격을 잡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 제가 하는 방식에 순서대로 이렇게 푸는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일단 팔자만 받았다가.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로 무기가 되는 글자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무기의 글자. 무기. 그러니까, 무기 글자, 여기서 이제 이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범, 인, 신, 사, 술. 자, 요렇게 나눴을 때, 저 팔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범하고 원수가 있다. 일단 압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압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충이 있느냐, 형이 있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글자와의 관계. 이걸 제일 먼저 보죠. 그러니까 저도 거의 지지 중심으로 봐요. 지지 중심은 먼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충이 있고, 그죠? 인신충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축과 인이라는 글자, 그죠?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장간으로 따졌을 때 개, 신, 기, 그죠? 무, 병, 갑 있으면서 축인 같은 경우에, 그죠? 이 합이 지장간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인 같은 경우 제가 관찰을 많이 해본 결과로 뭐냐면 집요함에 있더라는 거죠. 집요함. 굉장히 집요함. 그 다음에 파고든다. 든다. 그 다음에 일종의 저는 합처럼 그대로 이제 그 치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에 응축된 데서, 그죠? 범이 튀어나올 때 보면은 압력이 굉장히 원래 범이 강한 놈인데, 축이라는 게 있어서, 그죠? 더욱더 그 범을 강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신에서 보면 해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습관화되어 있을 필요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신살이라는 것이 붙죠. 망신살. 그 다음에 이거를 천간으로 따졌을 때 임수로 보면, 그죠? 장생지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세력이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천간을 본다 이거죠. 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게 이게 쭉 잘라서 보면 뭐예요? 관 있고, 상관 있고, 그죠? 저기 뭐냐면 편인 있고. 근데 관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조건이 그거죠. 관이 일찍 못 드러났다는 거. 그죠? 시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있다는 것은 늦게 쓴다. 이게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늦게 쓰는 관이다. 앞에는 뭐냐? 식신과 상관이 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어야지. 일단 나와 있다. 그죠? 식상이 앞에 나와 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자 이 팔자에 대해서 식상이 앞에 나와 있다. 앞에. 그 다음에 이 식상이 뭐와 합을 했다? 재성과 합을 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자기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 먹을 게 있었다 이거죠. 먹을 게 뭐냐? 그게 재성이고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서 재관을 이루기 위하여 음양운동이 일어났다 봤을 때 이 팔자는 재관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재밌는 게 식신하고 합을 한 모양들이, 식신과 재성이 합을 한 모양이 뭐냐면 전부 직업군이 돼요. 실제로 보면은 식신만 놓여 있을 경우 있었고, 재성과 합을 하는 경우 있고, 식신이 관성과 조화를 부리는 경우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직업군이 식신과 딱 연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식신이 있으면 좀 쉽죠. 일단 뭐다? 우리가 두 가지로 항상 쪼갤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사업이냐, 조직이냐, 두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딱 보는 순간에 알잖아요. 첫 번째. 자기 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사업으로 간다. 이미 기본적으로 딱 잡고 있고, 자기 사업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록도 있고, 그죠? 식상이 먼저 펼쳐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쪽 단위로 오겠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좀 활동성이 강한 쪽으로 오겠다. 일단 느낌이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래 놓고 무슨 직업을 하느냐 이제 막 맞추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 이렇게 기립돼 있어도 예를 들어 이제 자기 사업이 아니라 조직 사회로 갔을 때도 뭐냐면 식신 상관도 관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성도 관이 되고, 재도 관이고, 이런 논리가 생기는데 뭐냐면, 격을 잘 이루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런 조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이 없는데 왜 대기업에 근무하지 해도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립이 잘 돼 있는데 자기가 독립성의 인자가 약할 때는 보면 그 큰 조직 사회에서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관이 없다는 것은 그 관이 없을 때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거 뭐냐면 그 조직도 중에서 그 조직 중에서 가장 그 행정 중심 있죠. 행정 중심. 행정 중심. 그죠? 여기에서 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뭐 이렇게 가는데 이 팔자는 지금 그 기본적으로 시에 어차피 관이가 있지만 뒤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속게 되는 거예요. 속게 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팔자는 이제 원래 자기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 조직 사회에 있다 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런 행정 중심이 아니라 이 안에 파트 있죠, 파트. 그 파트에 있다는 거예요. 관이 없을 때. 그렇죠. 그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실. 저런 사람이 이제 관이 못 드러나고 조직 사회에 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흔들릴 거 없다는 거예요. 이서 많이들 흔들리거든요. 허점이. 뭐냐면 당신은 이 파트에 가 있다. 단언할 수도 있어요. 이 파트에 가 있다. 당신 만약 이렇게 진급 중심에 그 조직 내에서 가장 행정적인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진급을 하면 잘리는 거예요. 왜? 지 꼬라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저 지금 과장 달고 있는데요. 이러면 뭔가 잘못 봤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변수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 팔자가 만약에 지금 이제 자기 사업 하고 있지만 그 조직에 있다라고 볼 때는 뭐예요? 식상을 쓰는 모양의 분명 어떤 파트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급은 말로는 이런 분야의 뭐 연구실에 대리를 달고 있다면 요 연구실장은 하겠죠. 연구실장까지는 갈 수 있다요. 이런 팔자가 딱 그런 모양이죠. 시에 관이 올라왔잖아요. 뭐 꾸준하게 발전해서 말년에 장은 해먹는데 지역의 장이다는 거죠. 뭐 꼭 그 회사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변방의 수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변방수장. 그러니까 은행 본점이 아니라 저쪽에 보면 뭐 어디 저 지사에 가갖고 지사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이 없을 때 가장 한계성이 어디냐면 임원 성취를 한다. 만약에 임원 성취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 곧 잘리겠구나. 운과 상관없음. 딱 전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자기의 그릇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모양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보통 보면 2년 내지 3년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는 게 이런 경우에요.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으로 갈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가 있어. 그럼 생명이 길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꼭 운보고 하는 것 같잖아요. 운보고. 사실은 대화 속에서 이러한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던지는 것이지 뭐냐면은 어떤 운이 다음에 관운이군요.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본 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 쫑꼬를 안 먹는 이유가 손님이 와서 사주 볼 때 대화로서 풀거든요. 이러면서 상황을 계속 듣는다고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 그래서 뭐냐면 그 관이 없는 사람은 관이 없는 거다. 없는 건 없는 거다예요. 그죠? 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뭐냐면 제 팔자에도 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죠? 그 스님이 있잖아요. 저놈은 손님이 없다. 철학관 차리면. 왜요? 관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애들 장난치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말 맞구나. 그래서 안 차리는 거예요. 차려도 별로 손님 없을 것 같은 띄엄띄엄 오긴 오는데 그래서 저 뭐냐면 이렇게 그 변방의 수장이 되든지 파트에 가 있다. 딱 전제를 하세요. 그러고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시끄럽다 막. 니는 올라가면 죽는다. 딱 전제를 하라니까.
그럼 거기에서 안 벗어나요. 실제 관찰해 보면. 이 중에, 상관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격용설처럼 상관격이다 정말로 잘 갖췄다 하면 그런 팔자는 그럼 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낙하산처럼 이렇게 특공대 사장 뭐 이런 거 바로 경영사장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자기 회사가 아니고 경영사장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영화배우 중에 누구지? 군 문제로 그거 했던 친구 있는데, 한재석이, 예, 예. 그도 아버지가 팔자를 보고 갔거든요. 본 적이 있는데, 사주가 어떻게 썼냐면, 무인생인데, 갑인월에, 계유월에 갑인시. 예. 원래 법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있다가 이런 경우 참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상관을 볼 때가 더 그 상관을 굉장히 강하게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닮은 사람도 봤는데 굉장히 빨리 이제 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들도 요거 아니면 요 딱 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 그 팔자 내에서 깨어지는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제조업을 했다 이거죠. 제조업.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식상이 연계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재성과 합을 해 있잖아요. 그럼 제조, 그죠? 유통. 다 되는 거죠. 제조는 식신에서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유통.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신이 같이 있으면 역마 관련 분야. 그죠? 역마살. 이 역마살 중에서, 격이 이렇게 딱 보면은, 영업직도 많아요. 실제 보면, 영업직. 이 영업직들 보니까, 인성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성이 굉장히 무력하거나, 없는 경우는 영업직으로. 그게 자연의 논리하고 같아요. 돈의 논리에 밟고 도덕성이 좀 약해야, 그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저 사업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조금 반듯한 팔자들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 이게 상자잖아요, 그죠? 이게 장사상자잖아요, 그죠? 그 장사상자인데, 이런 대사들 해주면 좋아요. 그게 그 상담 중에 그 필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당신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 근데 기분 안 나쁘게 하려면 장사는 무식해야 한다. 그러고 도덕성이 없어야 장사를 잘할 수 있다. 근데 이 상자가 뭐냐면 원래는 고서에 보면 속일상자로 나오거든요. 속일상자. 그러니까 10원짜리 1,000원에 팔아도, 그죠? 자, 그렇게 남기는 사람이 훌륭한 상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당신은 도덕성 때문에 완전 상인이 되기는 어렵다면 기분 덜 나빠하거든.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손님들 대할 때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어법식으로 이렇게 좀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팔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러면 구조는 나왔잖아요. 그죠? 식신이 잘생긴 모양이고, 그죠? 세력이 있다 분명히 나왔죠. 그 다음에 축인이 뭐 금기가 와도 쉽게 훼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축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재성도 잘생겼다. 록도 있다. 그러면 신왕, 제왕의 조건을 갖췄죠. 잘생긴 팔자다.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제. 공망마음은 이제 깎아내리면 되고, 그죠? 자, 이 팔자 언제 문제가 생긴다? 그죠?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 진이나 사가 올 때.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그죠? 현금 유동성 언제 분리? 축이, 미나 신이 올 때, 그죠?
딱 전제해 놓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보면은 이렇게 이런 논리로 서서 접근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묻는 게 이 주기 조금 빠를 수도 있고, 그죠? 5부터 올 수도 있고, 16까지도 올 수도 있고. 여기 오면, 이 현금 유동성의 분리는 어떻게 해서 온다? 그죠? 사, 묘, 절, 태. 그죠? 재성의 활동력이 위축되고, 거꾸로 비경급제의 해로움이라 표현해도 되고. 그럼 대부분 서적은 이러는 거 비경급제의 해로움 때문에 그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제조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언제? 진사. 그죠? 이렇게 잡아놔놓고 운때만 딱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팔자가 언제 문제가 생긴다? 이때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한다면, 그죠? 이 제조업을 할 때, 자기 그 생산 공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수하의 문제다. 이렇게 해설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수하의 문제 또는 생산의 문제인데, 이것도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별 문제 없던데요. 그런 때는 언제? 이 사람이 아주 그 대운 자체에는 정말로 이게 그런 환경이 있죠. 수화가 없고 쫓겨나 해갖고 너무에 터빌리가고 저 공장 뒤에 보면 뭐 쓰레기 더미 쌓아놓은 것 같이 해가지고 사는 데들 있잖아요. 그렇게 딱 살고 있으면 이게 대운일 때는 그러면 그 환경 속에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좀 있는데 뭐 겨우 직원 한 두어 명 데리고 막 하고 있다라면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번듯한 모양으로 넘어왔을 때, 그죠? 요런 대운 중에 이제 내 걸 크게 펼쳤다. 그럼 운명의 바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조에 있구나. 지금 이 팔자가 원래 식상은 건전하게 생겼는데 진이나 사대운에 들어왔는데 뭔가 크게 펼쳐놨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오는 해로움, 원래 펼쳐놓은 운이 아닌데 펼쳐놨으니까, 그죠? 오는 해로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다. 보고, 그게 아니고, 너무, 하여튼 꼬실꼬실하게 해갖고, 막 고만고만하게 해갖고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 피해의 크기가 작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게, 전제를 딱 해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줄라라. 그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예요? 항상 진 같은 때는 입고의 이제 해로움으로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그죠? 입고의 해로움으로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이때 대부분 아야 깽깽 하면서 온단 말이죠. 이런 그 말에. 그러면 사가 올 때, 이때 와, 죽겠다 소리 이제 하면 사회 좋아진다 이랬어요, 좋아진다. 거꾸로. 그러니까, 식신이 밟힐 만큼 밟혔으면 도리어 뱀사자가 와서 두들겨주면 재생된다 이거죠. 재생. 그 재생에 대한 부분 충에 의한 그거를 재생이라는 해석법을 안 쓰더라고요. 전부 다. 워낙 처음 배울 때 뭐 어떻게 배워요? 전부 뭐 파괴, 살상, 뭐 깨트리고 뭐 부서지고로 배워놓으니까 사를 해석을 할 때 전부 다 그 재생이라는 개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번듯하게 그래도 잘 버티고 나간다 이러면 이때는 깨지는 거죠. 깨지는 형태를 딱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세적인 흐름만 쭉 갖고 있으면 레파토리가 딱딱 정해지거든요. 이야기 들으면은 사부터 그러면 재생이 일어나서, 그죠? 이때 근데 충이라는 자체가 그 순간은 혼란이 온다는 거죠. 어찌됐든 혼란 속에 신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적는 법을 해놓는 거예요. 항상 이 용어가 그냥 충이 오면 혼란 속에 재생. 앞에 죽겠다 했으면 나 이제 부도납니다 했으면 거꾸로 혼란 속에 재생.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냐면 밥그릇의 변동. 의 변동, 밥그릇의 변동, 그 다음에
수하, 터전의 변동. 이렇게. 그냥 이거 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나 걸려요. 왜? 우리는 바로 본 게 맞잖아요. 식신의 변동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전부 다 이 중에 꼭 하나를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 제발 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 더 쌓아가면서 보면 알아요, 이제. 그죠? 근데 처음 그 단계로 바로 가려고 하니까 맨날 보면 식은땀이 흐르지. 맞잖아요. 이래놓으면 뭐 걸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현금 유동성적인 면에서, 이때 이제 뒤에 그 문제가 오면 되는데, 사실 이런 거 쉽게 훼손도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릇이 딱딱 구조적으로 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론인데, 요 놈을 지켜주는 하나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오행조로 수생목 해도 좋고. 그러면, 모가 있는 놈은, 그죠? 모가 있는 놈은, 그게 와도, 재성이 와도, 막 그때 현금 유동성이 묶이거나 골치 아픈 거지. 다시 식신이 와서, 계속 그걸 일으켜준다는 거죠. 사실 진년 이런 때가 더 힘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진이 오면 인의 활동력을 막죠. 격각 요소 때문에. 그 다음 식신을 입고시켜버리죠. 이 이중적 작용을 갖다 같이 생각을 해놓으면, 진년만 넘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해가지고 새로운 밥그릇 변동을 일으켜준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가자면, 그죠? 이제, 과연 이제 이게 뭘 할 거냐. 그죠? 이렇게 돼지하고 보면은 이거 교육 사업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사업도 되고, 왜 목을 재성으로 쓰니까, 그죠? 그 조경 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을 중심으로 쓰면 이제 그걸 다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식신을 쓰면 뭐예요? 이건 천간까지 튀어 올라왔으니까 갈 수 있는 부분을 보자 이거죠. 제가요,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주 보러 온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게 이게 경인일주 하나만 이만큼이에요. 60간지를 모아놓은, 지금 밑에 책장 전부 다잖아요. 이게 실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팔자를 내가 많이 봐요. 시까지 똑같은 경우도. 근데 다 다르게 살아요. 왜 다르게 사느냐? 지가 던져진 어떤 터전이 다르고, 그죠? 모가 다르고, 환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이미 전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실제 다르게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찝으려 하지 말고 그냥